안녕하십니까. 김유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원가의 그 세 번째 제3장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가 이제 제1장에서는 원가의 개념을 중심으로 분류라든가 용어라든가 이러한 개념을 중심으로 기초 개념을 중심으로 공부했다면 이제 요소별 원가 계산이 첫 단계가 이제 요소별 원가 계산입니다. 원가 요소는 3요소로 되어 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재료 원가, 노무 원가, 제조, 경비. 이 원가의 3요소가 이제 나눠져서 직접 원가는 제공품으로 가고요. 간접 원가는 제조 간접비로 이제 집계가 되는 거기까지가 이제 원가 요소별 원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분별 원가 계산, 세 번째 단계가 제품별 원가 계산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제품별 원가 계산을 할 때는 이제 하나씩 하면은 개별 원가 계산이 되고요. 한꺼번에 막 대량 생산을 할 때는 종합 원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가 회계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별 원가 계산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문별 원가 계산. 네, 부문별 원가란 말이 있습니다. 자, 부문별. 그러면 부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일 크게 나누면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는 뭐냐면은 원가 순서가 이제 원가 그러니까 여기서 부문별이라는 것은 하나는 일단 제조 부문이고요. 제조하고 보조하고 이렇게 이런 부문을 크게 나누어서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순서가 뭐냐? 이 특징이 이제 첫째, 원가 배부 대상을 설정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원가를 배부할 때 배분이라 좋습니다. 배부 대상을 설정합니다. 내가 어떤 배부 대상을 할 것인가? 요걸 하고 배부할 원가를 집계합니다. 이제 배부할 원가의 집계. 이제 모은다 이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간접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네, 간접 원가. 그리고 이제 끝으로 배부 기준에 의한 원가 계산을 합니다. 이제 배부 기준에 의해서 배부하는 거죠. 배부 기준에 의한 원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1,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부문별 원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하여튼 이번 것은 이제 중요한 핵심만 뽑아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거니까 자꾸 저는 이제 막 또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은 또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싶은 자꾸 느낌을 지금 감정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배부 기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원가 배부할 때 그 배부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원가의 배부 기준. 어떻게 원가를 배부할 것인가. 그 기준을 잡으면 원가의 배부 기준이라는 것은 요 배부 기준이 아니고 지금 이 원가를 배부하는 인식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인식하는 기준이 뭐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인과관계 기준이 있고요. 그냥 말만 이건 알아두면 됩니다. 인과관계. 하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다. 이런 기준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이 원가관계 기준은요. 일반적으로 뭐 전기 사용량 기준 뭐 이런 것 인과관계죠. 쓰는 거에 따라서 전기 사용량 기준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인과관계 기준이라고 하나 볼 수가 있고 간략하게. 그 다음에 수혜 기준, 수혜라는 것은 뭐냐면 혜택이라는 거죠. 어떠한 기준을 갖고 있느냐. 이제 수혜. 이 물량기준법에서 결합원가 배부 방법을 말한 겁니다. 이건 결합원가. 일반적으로 결합원가에서 다루는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 전산학 1급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있다는 것만 제목만 제시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담 능력 기준입니다. 부담 능력 기준.
이제 이번엔 부담 능력인데요. 이 부담 능력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이 뭐 상대적 판매 가치법, 순실현 가치법,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 뭐 나 들어보셨 분도 계시겠지만, 뭐 순실현 가치법, 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런 거에 의해서, 또는 뭐 물량기준법, 이런 물량기준법이 아니라 상대적 판매 가치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냥 여기서는 있다는 걸로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정성 및 공평성 기준입니다. 예, 공정성 및 공평성이 기준이 있다. 이렇게 알고, 이건 정부가 이제 계약을 할 때 서로 그 만족할 만한 가격을 설정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하나의 기준이 공정성 및 공평성 기준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가셨으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보통 이 제목 정도만 알면은 다 끝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부문을 설정할 때, 이제 원가 부문을 설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은 원가 부문이 뭐예요? 원가 계산상의 단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원가 부문을 말할 때는, 여기서 원가 부문을 말할 때는 아까 말했던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을 나눕니다. 원가 부문이 뭐라고요? 제조 부문과 제조하는 부문과 보조하는 부문으로 나눕니다. 자, 여러분, 제조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거기 책을 보시면은 주조, 단조, 뭐 이게, 자, 주조, 단조, 책의 밑줄 한번 쳐보십시오. 그 다음에 선반, 완성, 이런 제조 부분이 있고요. 이 밖에도 이제 조립, 가공,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조립 부문하고 가공 부문,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 책에 없으니까 두 개만 더 적어 놓으시고,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거 한 번만 기억해 주시고, 보조 부분은요, 여러분들 그 책에 보시면은 그 보조 용역 부문이라 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하도 많아서 여기 쓰지 않았는데, 보조 용역 부문, 책에는 보조 용역 부문, 그 다음에 공장 관리 부문, 이렇게 해서 부문이 있어요. 그 밖에 몇 개 적어볼까요? 창고부 전력부, 뭐 꼭 적으라면 창고부, 전력부, 전기부입니다. 이게 전력부라 해도 전기라고 같은 말입니다. 요런 게 있고, 그 밖에 또 몇 개를 적어보자면은 수선 있습니다. 수선부가 있고요. 공장, 여기 관리 부분이고 공장 사무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사무부 부문. 이런 식으로 뭐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분별 원가 계산의 그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절차인데, 부문별 원가 계산 절차. 어떠한 절차냐, 몇 단계냐면 1단계부터 봅시다. 자, 스텝 하면은 그냥 SP라고 할까요? 자, 1단계 스텝, 퍼스트 스텝. 자,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요, 부문 직접 원가를 각 부문에 부과하는 겁니다. 1단계는. 그러니까, 부문 개별 원가. 이게 부문 개별 원가예요. 예, 부문 개별 원가를 각 부문에다가 부과합니다. 부문 개별 원가가 뭐냐? 여기 부문 개별 원가가 이 직접 원가라고 보면 됩니다. 부문 직접 원가예요. 예,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원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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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트, ST.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이렇게 써야 되겠군요. 세컨드가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부문 공통원가예요. 부문 개별원가가 아니고 이제 공통원가예요. 이 공통원가를 이제 각 부문에다가 배부합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설명이 표현이 틀렸다면 이해하십시오. 요 부문 개별원가는 직접원가이기 때문에 부과한다. 그리고 부문 공통원가는 간접원가거든요. 이게 부문 간접원가이기 때문에 간접원가는 뭐라 그랬다? 배부한다. 그래서 배부하는데 부과할 때는 직접 삐니까 그냥 부과하면 되는데 배부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배부 기준이 있어야 된다. 자, 이걸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자, 3스텝은 어떤 거냐? 이번에는 보조 부문 원가를 이제 다시 보조 부문 원가. 보조 부문 원가를 이제 배부하는 겁니다. 제조 부분에 배부합니다. 원가를 제조 부분에. 이것은 보조 부문은요, 간접 원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부란 말을 씁니다. 자, 네 번째 이제 4단계는 뭐냐면은 제조 부문 원가를 이번에 제조 부문 원가 이번에는 이제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문으로 갑니다. 원가를 이제 각 제품에 배부합니다. 제품에 배부합니다. 요 단계로 돼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여러분 혼돈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요약 정리하는 우리 수업 강의라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첫 단계가 부문 개별 원가 부문 직접 원가를 부과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투 스텝에서는 부문 공통 원가 즉 간접 원가죠. 각 부문에 배부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각 부문은 끝나버리는데 보조 부문만 주요 제조 부문에 배부하고 제조 부문에서 제품에 배부하는 이런 단계로 이루어졌어요. 요거 이해가 안 가지만 조금 기다려 보시면 이제 문제 풀릴 때 좀 더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부문비 이제 부과는 거기 보시면은 대변에서 제조 간접비죠. 제조 간접비를 대변해서 A 제조 부문 원가, B 제조 부문 원가를 이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부문인 동력이나 수선, 뭐 사무, 뭐 많죠. 여기 전력, 이런 전력은 동력입니다. 수선, 공장 사무, 보조 용역 이런 부분에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한다. 이렇게 이제 보십니다. 이 원가액에는 분계가요, 재무액의 분배하고 다릅니다. 차변에서 재무액에는 대변으로 흐름이 가죠. 자산에서 이렇게 나가는 감소되는 영향으로 대부분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원가액에서는요, 대변으로 해서 차변으로 가는 이런 양상입니다. 이걸 우리는 왜 그런 절차냐면 내부 거래고요. 내부 거래이면서 소비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거기 부문 간접원가는 무조건 부문 간접원가는 부문 공통원가인데 공통이라는 것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공통원가는 이 간접원가라 그랬죠? 간접. 같은 말이에요. 간접원가. 간접원가는 뭐 한다 그랬어요? 배부 기준에 하라 그랬잖아요. 배부 기준에 따라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배부 기준이 뭐냐 보시겠습니다. 그 간접 재료원가는 각 부문의 직접 재료원가. 교재를 보십시오. 317쪽에 이건 쓰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 그리고 뭐 의미가 없고.
요건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추리면 돼요. 요 시험에 잘 나오는데 쉽지 쉬워요. 간접 노무 원가는 간접 노무 원가는 종업원 수라든가 노동시간, 직접 노무 원가 이런 걸 기준으로 하고요. 감가상각비는 기계나 건물일 때 기계는 사용시간, 건물은 면적으로 한다.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전기 사용료는 마력 곱하기 운전시간으로 한다. 수선비는 수선한 횟수로 하고 가스, 수도는 사용량으로 하고 측정 경비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종업원 수로 하고요. 재산세, 보험료, 임차료는 면적이나 가격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것은 노동시간, 이런 면적, 종업원 수 이런 것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 분계는 보조 부분에서 여기 나오는 간접원가, 부문 간접원가죠. 공통원가인데 이걸 갖다가 어디로냐?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에 배부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보조 부문에 해당되는 간접원가가 공장 건물 감가상각비, 기계, 화재, 보험료가 있다면 그것을 차별 A 제조, B 제조 또는 갑제조, 을제조 그것 쓰기 싫으면은 주조, 제조, 단조, 선반, 조립, 가공 이런 식으로 제목을 써줘도 됩니다. A, B라는 자리에. 근데 이제 귀찮으니까 A 제조, B 제조, 갑제조, 을제조 이렇게밖에 막 시험 문제 내고 있거든요. 근데 디테일하게 내고 정확하게 낸다면 이제 주조, 단조인데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이 해결을 한 사람이 뭐에 약하냐면 제조 공장에 대해서 좀 약해요. 저도 좀 약하죠. 왜냐하면 상업 과목이 경영 과목이거든요. 경영은 기계 분야에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모르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경험이 없고 그래서 겨우 그냥 인터넷 뒤져서 또는 사전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방법입니다. 자, 6번째 보시면 이제 보조 부문비 배부 기준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동력하면은 마력 곱하기 운전 시간이죠. 수선하면 수선 횟수 또는 수선 금액이 되겠고, 공장 사무 부문 원가는 작업 시간 수나 종업원 수에 따라서 하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보조 부문 원가 배부 기준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별표시해 놓을까요?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수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부문비 배부 방법 이게인데 이제 7번 보조 부문비 배부 방법입니다. 자, 요것이 중요한데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는 시험 범위가 3개밖에 안 나와요. 직접 배부법하고 직접 배부법. 지우개가 없네. 잠깐요. 지우개를 좀 갖다 놔야 되는데 거기다 놨네. 실례했어요. 직접 배부법가 이제 단계 배부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상호 배부법.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아주 직접 배부법은 단순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니까 단순이죠. 간단한 방법이고, 단계 배부법은 이제 단계에 따라서 하는 거고, 상호 배부법은 이것이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다는 것은 뭐라 그래요? 정확하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배부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그림으로 하자면은 좀 칠판을 좀 지우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직접 배법은 우선 A 제조, B 제조,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부문에서 여기 이런 보조 부문은 동력 쓰겠습니다. 동력 부분, 이게 보조 부문입니다. 동력 보조 부분. 그 다음에 수선. 그 다음에 뭐랄까요? 또 사무. 그거 좋습니다. 수선, 사무. 이렇게 이제 3개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사무 부분. 이렇게 있을 때, 이 동력의 보조 부분에 들어가는
또 수선 부문에 들어가는 사무 부분에 들어가는 이게 보조 부문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자, 이게 보조입니다. 전부 세 개는. 자, 이렇게 합니다. 요걸 어디다 배부하냐면 무조건 A 제조, B 제조 이렇게만 보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직접 합니다. 이렇게 직접. 보조 부문도 A, B 이렇게. 동력 부문도 A, B 직접 이렇게 배부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면 직접 한다 그래서 직접 다이렉트 배부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접 하는 거. 단순하죠. 그러면 여기 6대4로 한다 그러면 6대4로 배부하면 6대4로 배부하면 되는 거고요. A를 더 뭐 7대3으로 한다. 그러면 3대7로 하든 뭐 7대3으로 하든 이렇게 정해진 배부 기준에 따라 배부해버리면 됩니다. 자, 뭐 55대 45로 한다. 그래도 되고요. 어떻든 여러분 이제 이렇게 배부하는 것이 직접 배부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호배부법은 어떻게 배부하느냐? 이번에는 상호배부법을 보시겠습니다. 자, 상호배부법은 이렇게 배부합니다. A 부문에서 여기도 배부하고 여기도 배부하고 여기도 배부하고 이렇게 배부해요. 자기만 빼고는 다 배부합니다. 그 다음에 수선 부문에서는 사무 부문에다 배부하고 동력도 배부하고 제조도 배부하고 이렇게 다 배부해요. 동력 자기만 빼고 동력 부문에는 이렇게 아이고 죄송 여기 나와서 이렇게 여기다 배부하고 여기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30% 배부하고 20% 배부하고 여기 너무 많이 있나? 여기도 30% 아니 너무 적어 40% 여기는 뭐 10% 뭐 한다. 그러면 여기는 뭐 20% 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사무 부분에서는 10대 20 하면 100%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배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조 부분에서는 뭐 여기 10% 여기 10% 뭐 이렇게 배부한다. 이런 식으로 배부합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는 서로 상호로 배부했죠. 이게 상호 배부. 그 1단계입니다. 요게 1단계예요. 1단계는 상호 배부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배부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1단계 상호배부법, 단계배부법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상호배부법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이게 이제 상호배부법이고요. 상호배부예요. 사실은 이게 상호배부법이고요. 근데 전체 상호배부법이라는 게 2단계는 직접 배부해버립니다. 아까 전 말씀대로 요 놈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합계를 낸 거 있죠. 여기서 합계 낸 거. 각각 이제 합계를 내요. 요 세 개를. 그럼 여기다가 A하고 B에 제조에 또 여기 나오는 수선은 또 A와 B에 여기 나온 동력 부분은 A와 B에 그러면 1차는 상호 배부하고 2차는 무슨 배부한다? 직접 배부하는 거죠. 이렇게 1차는 상호 배부하고 2차는 직접 배부하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합쳐서 상호 배부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상호 배부법이고 그러면 단계배법은 뭐냐면은 이 이제 단계배법은요 계단식이에요. 단계 반대는 계단이잖아요. 여러분 단계나 계단이나 글자만 바꾼 겁니다. 자 보십시오. 단계배법은 이렇게 배부하는 이걸로 할까요? 자 요렇게 배부해요. 그러면 2단계는 요놈 이제 이거의 준 거하고 자기 거가 합쳐서 요놈 이렇게 요건 아직 안 하고 요놈 이제 합쳐진 거 다시 여기다가 요렇게 배부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동력 부분 자기 금액에다가 여기서 온 금액 합쳐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합쳐진 금액에서 다시 제조 부분에다 이렇게 배부하는 거예요. 그럼 단계 1 스텝 2 1 계단이 되죠.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이렇게 식으로 계단식으로 거꾸로 놓으면 계단이잖아요. 그래서 계단식 배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대로 상호배부법이 가장 정확하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괜찮습니다. 이제는 컴퓨터가
상호배법으로 넣으면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정확한 거 아닌가 시뮬레이션 이렇게 했을 때 한번 확인해 보는 것만 중요하죠.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은 좀 중요합니다. 원리를 좀 알고 있으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수치를 안 주고 이따가 연습 문제에서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 보조 부분 원가 행태에 의한 배분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요거 말고 이제 여기 1번이고 그다음 2번 두 번째가 있죠. 보조 부분 원가의 이제 보조 부분 원가 이제 이거 원가 행태라 그러죠. 여러분 원가 행태라면은 이 행태란 말은 형태가 아닙니다. 행태입니다. 액션. 요 행태입니다. 요 행태. 여러분들 이 모습이죠, 행태가. 그래서 요 원가 행태는 액션이요. 그 태도란 태도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행동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원가는 움직인다. 그래서 원가 행태라고 합니다. 형태란 말을 안 합니다. 형태라는 거는 스틱 고정되어 있다는 모습이고요. 이건 움직이니까 동적인 형태, 정태적인 것이 아니고 동태적인 것이기 때문에 행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배부 방법은 이 배부 방법이 있는데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일 배부법이 있고요. 이 단일 배부법. 첫째, 요건 용어만 나옵니다. 사실은 1급 범위에서는 상당히 범위가 올라가서 안 다루고 싶었는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배부법, 여러분한테 말하면 이중 배부율법 이런 게 있습니다. 이중 배부율법. 이 말은 알아놔야죠.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단일 배부율법이 배부율법 율자가 빠졌군요. 이중 배부율법. 단일 배부법이 아니고 단일 배부율법. 이 고정원가 이제 이건 단일 배부율법은 고정원가 변동원가 이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배부율로 그냥 배부하는 건데 바로 이제 이 단일 배부율법을 적용하면은 여기서 아까 나온 대로 직접 배부법,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 그 다음에 상호 배부법,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 이것을 이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단일 배부율법이에요. 그 다음 이중 배부율법은 하나 특징이 이제 이 분류를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하나는 고정원가, 고정비와 이제 변동비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고정비와 고정비는 최대 사용 가능량, 그리고 변동원가는 이제 이게 실제잖아요. 실제 뭐 사용량이라든가, 여기는 최대 사용 가능량, 고정원가는 최대, 이런 걸 기준으로 배부합니다. 이것도 이제 직접 배부, 이중 배부일도 직접 배부,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여기 책에 없습니다만은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가 동시에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 배부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하지 않고 묶어서 그냥 해버리는 방법이고, 이중 배부율은 고정원가와 이렇게 분리해서 이중으로 배부하는 방법이다. 자, 요 정도로 이제 여러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보시면서
이건 뭐 사실은 뒤에 가서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그 책에 잠깐 보시면 319조 생산 형태 보니까 여기서 이제 뒤에 가서 다음 개별 원가 계산하고 이제 종합 원가 계산 배우기 위해서 여기서 잠깐 타치를 하는 겁니다. 개별 생산 형태에 따라서 하나하나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별 생산 형태를 주문 생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개별 원가 계산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같은 종류 제품을 막 연속에 생산하거든요. 이러한 생산 형태를 우리는 연속 생산 형태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종합 원가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4장에 가면은 개별 원가 계산을 다루고요. 제5장에 가면 이제 종합 원가 계산을 다룹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원가 계산에서 이제 제품별 원가는 이런 제품별 원가에서는 생산 형태에 따라서 이제 원가 계산하는 방법을 집계하는 방법 이것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째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는 예정이라는 말은 이제 실제와 다르거죠. 예정이라는 것은 벌써 다음에 일어날 것을 배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항상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배부 차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배분 차이라보다는 배부 차이라는 게 저는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원가 배분율을 보면은 그 일정 기간에 제조 간접비 예정액에다가 배부 기준에 따른 총액을 나눠주면은 이 배부율이 나옵니다. 이 배부율을 배부 기준에 따라서 곱해주면은 그냥 예정 배부액이 나온다. 이건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뭐 배부율 하는데 그건 보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에서 이제 제조지수 원가 작업 시간표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 하나만 혹시라도 어디 가서 이건 시험에는 뭐 별론데요.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 제조지시서 또는 뭐 작업지시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원가 계산표라고 왜 책에는 원가 계산표라고 하는데 또 어떤 책에는 뭐 실무상 작업원가표라고 합니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다. 작업원가표나 원가계산표나 같은데 코스트 시트나 짭 코스트 시트나 똑같은 말이에요. 작업원가표라는 말보다는 작업원가계산표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막 줄여서 그냥 계산하는 거거든요. 작업원가도 계산하는 건데 이거 우리는 위에 건 작업이란 말을 생략한 것이고 밑에 것은 생략하고 또 계산까지 생략해버린 거죠. 작업원가표가 아니고 작업원가계산표 이게 정확한 게 기니까 자꾸 줄인 거죠. 이렇게 표현을 책에다 써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하고 계산 문제 풀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